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장의 냄새가 솔솔 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에 솔라나가 무섭습니다. 바이낸스 코인을 제치고 암호화폐 시가총액 5위를 재탈환을 했습니다. 솔라나가 최근에 가격이 사실 올해 들어서는 뜨거웠던 기억이 사실 잘 안 납니다. 그냥 1년 이상 계속 조정만 받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근데 제가 흔히 이제 이런 코인들을 좀 주목하십시오라고 했던 기준, 예를 들면 미국산이냐, ETF가 미국에서 신청이 이미 들어갔냐, 시가총액이 큰 메이저 코인이냐, 또는 이제 나스닥에 있는 회사들이 이 코인을 전략 비축하고 있냐. 사실은 이 기준에 모두 부합되는 코인 중 하나가 바로 솔라나입니다. 한 전문가는 솔라나의 최근 가격 상승 이유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토큰화 자산이 가장 많이 올라가 있는 체인 4위에 랭크가 되어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세 번째로 많이 올려진 체인이 바로 솔라나다. ETF가 무려 7개가 신청이 되어 있더라. 1.6 빌리언 달러, 우리 돈 한 2조 2천억 원 이상의 이제 그 회사들이 이 코인을 사서 전략 비축하고 스테이킹을 맡긴다고 하더라. 마지막이 좀 재밌습니다. 이더리움 대비한 솔라나의 가격 차트가 비트코인 대비했을 때 이더리움의 가격 차트와 좀 비슷하게 보인다.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이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을 대비해서 이더리움의 가격이 되겠죠. 이 차트는 그래서 이런 비율로 나타납니다. 과거에 이더리움이 극도의 저평가를 받았을 때 바닥권이라 보시면 되겠죠.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이 0.02 그 이하로도 심지어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회복을 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죠. 0.039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한 4분기 내에는 0.055, 0.06 정도까지 갈 수 있겠고요. 내년까지 가면 0.07, 0.08, 심지어 0.1까지도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 갈지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이 차트의 핵심,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인데 이건 이제 어떤 가설이냐면 비트코인이 떨어진다가 아니고요. 비트코인이 오를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 상대적으로 비트보다 뭐가 더 오를 것이다. 이더리움이 비트보다 좀 더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비중이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더리움 대비한 솔라나 차트를 거의 처음으로 가져와 보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대비한 솔라나는요. 과거에 보시면 바닥이 있었어요. 0.01 그 이하로도 내려갔는데요. 보시면 22년도는 1년 내내 떨어지고 있죠. 이더리움 대비해서 솔라나가 폭락을 했었다. 2023년도 1년 내내 바닥을 다집니다. 그리고 24년도부터 이제 25년 초반까지 계속 올랐죠. 이 얘긴즉슨 이더리움이 이제 성과가 솔라나 대비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솔라나가 올랐다는 것은 이더리움이 쉽게 말하면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근에는 어찌됐건 바닥을 한번 8월 달만 해도요. 0.042까지 이제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죠. 9월 현재 0.052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다 다시 이제 오르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올해 이제 ETF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솔라나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한 10월이나 11월쯤이면 이 비중이 0.07까지는 가지 않겠냐. 내년이 되면 과거의 이 최고점도 돌파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이런 식의 상승이 당연히 아니겠죠. 제가 보고 있는 이더리움 대비한 솔라나 처음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 있지만 들쑥날쑥이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을 한다, 꼭지를 한다, 어떻게 될 것이다. 저는 이게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냥 바이 더 딥을 하고요. 그냥 홀딩을 할 뿐이죠.
지표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제 계획입니다. 3번을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지표라고 하는 게 과열을 지금 나타냈다. 지금 너무나 매수세가 뜨겁구나. 요것을 확인하고 3번 참는다는 얘기이긴 합니다. 이제 본인에 맞게 이제 잘 그 편집을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참았다가 분할로 익절하면서 툭툭 털면서 나가는 거죠. 근데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는데 이게 쉽겠냐 하는 거죠. 파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어려운 게 뭐냐. 3번 참는 게 어려워요. 3번이라 이게 이제 진짜 팔고 싶은 마음 꾹꾹꾹 이렇게 들 때 요걸 이렇게 참는 것은 여전히 지금도 어렵습니다. 정 못 참겠으면 소액으로 팝니다. 소액으로 사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지금 알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이 토탈 3 차트를 보시면 또 나쁘지 않아요. 코인의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총을 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순수 어떻게 보면 찐 알트코인의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뭐 이런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쉽게 말하면 웨지 패턴을 지난 하락장 2018, 19, 20년도 이루고 쭉 상승했죠. 지금 웨지가 좀 예전에 비하면 더 큽니다. 어쨌든 뭐 시총도 더 커졌죠. 웨지 패턴을 지난 3년 정도 잘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다시 모이고 있는 뭐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 웨지 패턴의 핵심은 뭐냐면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사실 이런 식으로 힘을 응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 3년 동안 라지캡 알트코인들은 제가 봤을 때는 힘을 충분히 비축을 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거든요. 힘을 응축하고 모았다가 한꺼번에 이것을 와 하면서 실은 터트리는 거죠. 비트가 가장 먼저 갔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바이낸스 체인 일부 이제 신고점 돌파한 코인이 있긴 하지만 이더리움도 얼마 전에 최고점을 사실 돌파를 했죠. 라지캡들이 이제부터는 좀 빛이 나지 않겠냐. 솔라나, 뭐 바이낸스 코인, XRP, 뭐 도지코인, 에이다, 뭐 수이 이런 좀 라지캡 코인들 있죠. 저는 최소 작년 12월 초 정도의 알트코인의 폭등장은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힘을 오랫동안 쌓고 모았죠. 그러면 한 번씩 터지거든요. 한 번씩 터지면 좋은 거 맞죠? 그 이제 타이밍을 잘 노려서 매도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단 폭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은 그때 없던 믿음이 생겨서 그때 이제 엄청난 돈을 싸들고 이제 진짜 막 가지화를 외치게 되거든요. 폭등이 나오면 반드시 폭락과 긴 조정은 세트로 같이 묶어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실 필요가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폭등이 오면 저는 반드시 조금 익절, 특히 알트코인들은 시원하게 한 번씩 털어주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온체인 토크나 자산의 가치가 연초 대비 2배가 올랐다. 뭐 자산 토크나 얘기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지금 2배가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향후 지금부터 뭐 5년이나 뭐 길게 보면 10년을 봤을 때 자산 토크나 이 시총은요. 최소 저는 100배 이상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 100배 이상 올라갈 자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산업군. 우리나라 강남 부동산이 아무리 비싼들, 뭐 좋다고 한들 100배 오를까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망을 그러면 채택을 할 것이냐, 어떤 기술을 채택을 할 것이냐, 어떤 슈퍼앱이 이것을 구현을 시킬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특히 지난 일주일 동안 체인링크, 온도 파이낸스, 아발란체 등 토크나 프로젝트의 시총이 좀 많이 올랐다 카더라. 뭐 이건 팩트로 지금 현재까지 잘 나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뭐 제가 다 좋게 보는 코인들이긴 하지만 남이 좋다고 해가지고 덥석 사면 폭락과 조정이 왔을 때 아마 눈물을 흘리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이제 자산을 어떻게 제가 과거에 샀는지 꼭 뭐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기보다 요것을 한번 참고를 하셔서 본인에게 잘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저희 어떤 매매 일지를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22년, 23년 제가 뭐 동생 채널에
들어왔죠. 이제 새빵살이 하면서 이제 뭐 방송도 하겠지만 이제 저는 하루 종일 이런 거 이제 공부하는 게 실은 재밌거든요. 이제 코인들을 계속 뭐 도지코인, 내가 뭐 놓친 게 뭐 없나? 그 중에 저한테 딱 눈에 띄었던 자산이 특히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솔라나였고 하나는 아발란체였습니다. 그때가 22년, 23년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제가 공부를 해봤죠. 해당 코인에 관한 거의 모든 지식을 섭렵을 했습니다. 근데 FTX, 테라루나 이게 22년입니다. 그거 이제 감안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뭘 그러면 공부를 했냐? 창업자가 누구냐? 그리고 해당 코인 관련된 정말 모든 영상, 모든 글, 모든 기사, 모든 웹사이트 요거를 끝까지 보는 거예요. 그냥 다 나올 때까지. 소위 이제 좀 이름이 알려진 이제 저는 뭐 국내보다는 주로 해외 쪽을 많이 보는 편이긴 합니다. 뭐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들, 유명하다는 사람들 솔라나에 대해서 얘기한 걸 제가 다 보는 거죠. 아발란체가 뭔지 관련된 글을 일단 다 봅니다. 유튜브를 뭐 몇 편 보시고 투자에 대한 기준과 결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저는 절대 현명한 그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절대 충분치가 않습니다. 솔라나를 제가 쉽게 얘기를 드리면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얘는 불사조다. 쉽게 말하면 엄청난 극도의 징후와 실패를 극복을 했다. 전 좋게 봤던 거죠. 근데 성능은 굉장히 좋더라. 아발란체를 한마디로 다재다능하다라는 전 인상을 강하게 받았어요. 이런 이제 제네럴한 일반적인 체인들은 뭐 이제 게임 전용 뭐 이런 게 있고 뭐 자산 토크나 전용 체인, 뭐 디파이에 뭐 특화된 체인. 아발란체 솔라나는 뭐 솔라나 물론 뭐 밈코인에도 많이 썼지만 그냥 고성능 체인들이에요. 여기저기에 다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아발란체는 게임에도 쓰고요. 저기 자산 토크나에도 쓰고요. 디파이에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많더라고요. 근데 2022년 내내 공부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계속 뭐 흘러내리는데 그때는 저도 이제 그 뭐 자금이 뭐 이렇게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때 이제 하락장 뭐 코인 다 이제 뭐 별로 가격 안 좋았을 때지 않습니까? 제가 2023년도부터 솔라나 매집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사도 되겠다. 그때 2만 원부터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2만 원, 뭐 2만 2천 원, 2만 5천 원, 2만 6천 원, 7천 원 그냥 계속 샀습니다. 근데 사면서 찝찝했어요. 왜? 이거 맞아? 이거 솔라나 또 이거 어디 뭐 셧다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계속 악재들이 그냥 자고 일어나면 계속 뉴스가 나오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요. 솔라나는 샀는데 그때는 이제 금전적인 한계로 인해서 아발란체는 이제 사지는 못했어요. 뭐 다음에 기회 오면 되겠지. 기다리면 되겠지. 아발란체에 대해서 더 파고 팠더니 실은 알면 알수록 더 사고 싶어졌던 코인 중에 하나가 아발란체였어요. 근데 웬걸 23년에 못 샀다 얘기 드렸죠. 24년 3월이 되니까 아발란체가 9만 6천 원을 갑니다. 거의 한 10배 가까이 뛰더라고요. 망했구나. 이건 이제 못 사겠구나 했는데 또 웬걸 24년 8월달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감으로 거의 뭐 2만 원 초반대까지 빠졌나요? 엄청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25년 4월달 관세 폭탄 기억하십니까? 요때 또 2만 원대로 떨어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아,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이때 계속 주워 담았죠. 근데 이제 아발란체를 처음에 제가 최초로 들어갔던 가격은 아쉽게도 5만 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높았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제가 더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고 막 그렇게 좋은 타이밍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소액으로 샀습니다. 그냥 뭐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넣었는데 계속 흘러내리는 거죠. 4만 원 계속 들어갑니다. 3만 원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제가 이걸 쫓고 쫓아가서 2만 2천 원까지 샀는데 그게 바닥이더라고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바닥이지 어떻게 합니까? 뭐 18,000원 갔으면 아마 그래도 쫓아가서 샀을 겁니다. 그렇게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투자에서 이제 매수를 어떻게 해야 하냐? 당연히 정답이 아니지만 저의 어떤 지금 케이스를 그냥 참고하시라는 얘기죠. 믿어질 때까지 무제한의 지식을 주입합니다. 이게 포인트는 뭐냐면요. 믿어질 때까지예요. 누가 설득해서 뭐 누가 좋다 하니까 유튜버가 이거 막 추천하니까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봐서 내가 직접 확인을 했더니
뭐야 이거 괜찮은데? 이거는 안 사면 좀 힘들겠는데? 나중에 채택 되겠는데? 그때까지 무제한으로 머리에 지식을 넣는 거예요. 바로 덥석 사는 게 아니고요. 사고 싶어도 싸질 때까지 참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저도 지금도 어렵습니다. 근데 정 사고 싶다. 그러면 소액만 삽니다. 그냥 10만 원, 뭐 20만 원. 그냥 그렇게 사놓고 그냥 기다리는 거죠. 왜? 제가 이제 가로 닫고 이게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나중에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면 평단을 많이 사서 낮춰야지. 전 이 생각을 갖고 실은 사는 거거든요. 아이더 딥을 하고 홀딩을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바보 소리가 들을 때까지 저는 하시는 게 진짜라고 봐요. 이제 주변에서 막 박수를 쳐준다. 조금 뭐 아주 뭐 그냥 그 가족 전부가 이제 뭐 코인에 완전 빠져 계신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주변의 사람들이 너 아직도 그런 거 아니? 나 아직도 코인에 야 솔라나 너 못 봤니? 아발란체 너 제정신이야? 알트 아직도 이런 거에? 요 얘기 나올 때까지 계속 사시면 결과는 전 나쁘진 않았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65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거 말고 이제 다른 쪽에 있는 알트 지수가 이제 70이 넘어간 것도 이제 막 나오더라고요. 이것 봐라. 이거 생각보다 알트코인 이거 계속 오르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제가 얘기를 계속 드렸던 것은 어느 지표 하나만 보시고 투자 결정하시면 안 된다. 코인베이스 앱 순위가요. 여전히 280위권을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직 뭐 일반인들이 지금 그 코인에 특히 알트에 관심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시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차트에서 굉장히 이렇게 지금 치솟고 있는 게 뭐냐면요. 미국의 MMF 이 펀드에 지금 쌓여져 있는 잠자고 있는 돈입니다. 7.3조 달러니까 우리 돈 대략 1경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MMF의 그냥 이자가 뭐 그간 나쁘지 않았지 않습니까? 4% 뭐 5%까지 줬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부터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저 많은 돈들이 어디로 흐를지를 예측해 보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 예금 이제부터는 좀 더 낮아지겠네요. 채권 과거에는 뭐 이제 국채 들고 있으면 이자 많이 줬잖아요. 근데 그 이자율이 점점 낮아질 게 뻔히 보이네요. 그러면 이 많은 돈들이 MMF에 그대로 있든지 은행 예금에 가든지 미 국채를 살 것이냐 아니면 주식이나 크립토나 부동산이나 금으로 흐를 것이냐를 우리가 이걸 뭐 쉽지 않게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사실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특히 주식과 크립토 자산으로 많이 흘러가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물론 뭐 연세가 좀 많으시거나 보수적인 분들은 부동산과 금을 아마 매수를 하시겠죠. 저는 지금부터 12개월에서 한 18개월은 이게 미국만의 현상이 아닐 것이다. 현재 관점입니다. 이게 전 세계의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의 80%는 글로벌 유동성이 더 세계로 확대되는 거예요. 비즈니스 사이클이 그동안 너무 억눌려 있었습니다. ISM 혹은 PMI 지수가 지난 3년간 50 이하에서 놀았다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 사이클 글로벌 유동성이 그만큼 긴축을 받고 압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힘을 3년간 응축을 했으니 최소 지금부터 1년 반은 오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총리가 곧 있으면 바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왜 바뀌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더 빡빡해지는 거예요. 뭐 물론 비리에 대한 이슈도 있는데요.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엔화가 약세로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전쟁에서 대응을 못했다.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이제 듣고 이제 뭐 아마 정권이 그 총리가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더 큰 시위가 실은 프랑스 전역에서 지금 불처럼 번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봤더니
프랑스의 국가 부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국가에 빚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그 이제 국가 지금 빚더미 안게 생겼으니 국가에서 긴축 재정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돈 그동안 너무 많이 퍼줬다. 그러니까 복지, 급여 지출 이거 삭감하고 동결하자. 이렇게 했다가 지금 아예 그 야당이 추진한 불신임안이 가결돼서 지금 누가 이제 실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프랑스 전역에서 17만 5천 명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이게 왜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살기 팍팍한데 뭐 급여를 줄인다고 복지 혜택을 줄인다고 지금 장난하냐 하고 지금 일어난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물가는 높아지고 실직, 그러니까 사람 잘 안 뽑지 않습니까? 급여 복지를 삭감한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유럽은요,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세금이 굉장히 비싼 나라입니다. 난 세금은 지금 이렇게까지 많이 냈는데 지금 니들이 고작 한다는 게 복지를 급여를 줄인다고?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또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빚이 너무 많으니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금을 더 내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유럽이나 일본은 성장 동력이 많이 상실이 된 것으로 보여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미국이나 다른 어떤 그 아시아 대비해서 혁신을 대하는 관점이 매우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인 게 과거의 산업화 시대, 제조업 시대에는 이게 명장이다. 아니면 일본의 자동차, 독일의 자동차 좋지 않습니까? 21세기 지금부터는 혁신을 대하는 제세가 굉장히 개방적이고 조금 과감해야 됩니다. 유럽이나 일본은 그런 쪽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바이낸스의 전 창업자죠. 샹펑 차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제를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혁신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제 국가의 보호주의 있죠. 이런 것은 항상 자국민에게 비용을 전가해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도의 루피아가 있습니다. 인도의 루피아가 이제 극심한 평가 절하를 받고 있다. 미국 달러와 대비해서 이제 가치가 없어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은 인도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 빗장을 전 세계 푸는 순간 그래도 달러 아니겠습니까? 이 달러라이제이션이 전 세계 진행이 되면 될수록 달러도 더 많이 찍잖아요. 그러면 달러도 이제 그 구매력이 약해지겠지만 다른 나라 통화는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속화될 거라고 봅니다. 잭 도시라고 있습니다. 트위터 창업자죠. 지금은 이제 그 비트코인 맥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하냐? 비트코인은 현재 금융 시스템을 팩스머신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팩스머신 요즘에 씁니까? 거의 골동품이지 않습니까? 현재 금융 이 시스템이 구닥다리다. 그만큼 비트코인이 우수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갔지만 그럼에도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 그 해시파워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거는 비트코인을 채굴하겠다라고 하는 경쟁이 더 심화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생산 단가가 실은 더 높아진다는 것, 더 많은 전력이 소비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난 비트코인을 캐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얘긴 즉슨 이 생산 단가를 상회하고도 남을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예측이 된다. 그래서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조금 과격한 표현이 있지만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정치인으로 추정되는 사람, 여기 보니까 달러가 있죠. 정치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가 돈 찍어서 너희들에게 빌려줄게. 이자는 잘 내야 된다. 알고 있지? 그리고 너희들 세금도 내야 돼. 요것도 잊으면 안 돼. 라고 지금 정치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빚 갚고 세금 내면서 살아야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에 좀 고분고분 듣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이제 뒤에 있는 비트코인 티셔츠 입고 있는 사람은 관토하면서 이제 비트코인 이제 그 선택하겠다 이거죠. 선구자들이 얘기를 했던 게 실은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정답이 대안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비트코인 가격이 실은 오른다. 우리가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더 많은 화폐를 찍어낼 것이다. 그러니까 글로벌 화폐 시스템이 망가질 것이다 라는 의미거든요. 비트코인 투자는 사실상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붕괴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델리티 이분 제가 21년인가요? 예전부터 봤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그 이사급 인재입니다. 줄리엔 티머라고 하는 사람인데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이 2038년이 되면 1 빌리언? 1 빌리언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4조 원입니다. 이 무슨 소리를 도대체 하는 거냐. 근데 이제 헛소리라고 하기에는 피델리티의 임원급 인사거든요. 21년도에 했던 말인데 지금 꺾일 법도 한데 또 하고 또 하고 잊을만 하면 계속해요. 그리고 한번 상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비트가 1조 원? 100억도 실은 잘 안 믿기는데 이게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본다면 이 얘기는 뭘 뜻하냐면요. 지금 달러가 법정 화폐가 짐바브웨 달러처럼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법정 이 화폐가 다 무너진다라는 거고 비트코인이 지금은 뭐 전부 다 달러를 원한다는 뭐 지금 가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러 줘라고 하겠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이 휴지 조각 말고 나 비트코인으로 거래할래. 요게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라지캡 알트코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한 개 이상을 한번 가져보는 것을 목표로 하면 어떻겠냐. 비트코인을 그래도 이건 수량이 제한이 돼 있고 전 세계 뭐 국가에서 막 기관에서 다 지금 뛰어들고 있잖아요. 요거 하여튼 비트코인을 조금이라도 모아 가시는 게 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로고가 지금 여기 이렇게 프로젝션이 되고 있는데 여기가 체코에 있는 중앙은행 건물입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로고를 누가 지금 쏴놓고 스테드 비트코인 공부 좀 하세요라고 나온 거죠. 현재 나온 팩트는 뭐냐면요. 체코의 중앙은행에서 우리가 들고 있는 외환 보유고의 5%를 비트코인에 할당합시다라고 누군가 제안을 해서 이걸 지금 그 방법을 열심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쟁인다? 저는 이게 왠지 미래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이거 보시면 알겠죠? 비트코인만 킹왕짱이냐? 비탈릭은 전통 금융이 이더리움 위에 자산을 얹혀놓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초우량 담보입니다. 이걸 뭐 어디에 쓰려고 하기보다는 이건 그냥 어디 뭐 포트녹스 금 쌓아놓고 그걸로 뭐 여러 가지 하듯이 그냥 담보물로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 담보해놓고 뭐 금융 거래를 일으킨달지. 이더리움은 글로벌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은 그 위에 뭔가를 얹혀서 실제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비트와 이더를 뭐 동일 선상에 올려놓으시면 사실 안 되겠죠. 용도 자체가 다릅니다. 다른 알트코인들도 쓸모가 있어야 살아남겠죠. 그중 하나가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체인링크입니다. 체인링크가 UBS와 파트너십을 맺었는데요. UBS는 스위스에서 지금 가장 큰 은행입니다.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하면서 스위스 1위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켰고요. 전 세계 랭킹으로 봐도 글로벌 탑 6의 랭크가 된 투자은행이에요. 엄청난 자금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투자은행입니다. 지금 UBS와 체인링크와 뭐 DGFT라고 하는 지금 과거 같으면 그냥 뭐 크립토 스타트업과 같이 제휴를 했답니다. 뭐를 위해서? 토큰화 펀드를 자동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휴를 했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향후에 국가의 GDP, 이제 뭐 경제 성장을 해야겠죠. 세금, 일자리,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 이거 어디서 나올까요?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리고 뭐 석유화학부터 이제 뭐 일부 뭐 조선업 같은 일부 이쪽을 빼면요. 사실은 그 앞으로 뭐 100배는커녕 1년에 지금 마이너스가 심각한 그런 실은 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앞으로 AI와 크립토 쪽에서 엄청난 프로덕션, 생산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지금 저는 그런
시기가 전 아니라고 봐요. 그냥 집중해야 됩니다. 미국처럼 지금 뭐 트럼프 정부는 AI 크립토 쪽에 그냥 집중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나라 지금 여기 집중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 본업에 충실하셔야 되는 게 있지만 AI나 크립토에 창업을 하든 아니면 창업이 어려우면 투자라도 하셔야 돼요. 아니면 둘 다 하시든지. 저는 그만큼 이쪽에 미래가 밝다.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익숙한 두 명이 보이죠. 한 명은 비트맥시, 또 한 명은 이더리움 맥시. 최근에 이더리움 맥시 같습니다. 톰 리죠. 사이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각기 부여된 다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저는 개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이밍이나 종목, 여기에 있어서 우리 같은 일반 개미들은 저는 힘이 없다라고 봐요. 우리가 열심히 그러면 코인을 공부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매크로를 공부하고 사람의 심리 또는 뭐 금융의 역사,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 저는 과거 역사에서 혹은 그들의 패턴을 보는 거예요. 과거의 패턴을 분석해서 미래의 움직임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저만의 예측을 해보는 거죠. 바로 그게 맞았을 때 사실 큰 베팅을 해서 큰 수익을 가져가려고 실은 열공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타이밍, 뭐 종목, 이거 왜 못 맞춰요? 라고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세력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국가, 기관, 우리 같은 일반 개인들의 탐욕을 부추겨서 이거는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찍으면요. 누구든지 눈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뭐 3000%가 올랐다, 2000%가 올랐다. 그냥 눈만 뜨면 요즘에 그런 기사들이 나와요. 탐욕, 이게 이제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고점에서 빚을 내가지고 그럼 나도 이제 놓치면 안 되겠다. 그걸 포모라고 하잖아요. 그게 목표입니다. 세력들은 그걸 해서 왜 우리들을 그러니까 고점에서 비출하려고 하냐, 우리의 탐욕을 부추기고 있냐 생각해 보십시오. 가격이 오르면요 거래량이 늘어나요. 월가는 뭘로 먹고 삽니까? 시세 차익이 아니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월가는 수수료예요. 거래가 판매가 많이 되려면 가격들이 올라줘야 돼요. 그래야 저 트럼프 대통령 아들들 뭐 저기 뭐 상장도 시키고 밈코인 수수료 받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개인들이 망해야 국가에서 지원금 준다고 할 때 고분고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CBDC로 준다고 해도 받을 거 아닙니까? CBDC 전 지금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이것 좀 뒤로 미뤄졌다 얘기 드렸죠. 그래야 말을 듣겠죠. 다 이제 부자고 다 잘 살고 다 잘 먹고 잘 살면 국가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투자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정말 무모한 생각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정말 그 망하게 할까? 좀 그 과장을 했지만 저는 정말 그렇다고 봐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마음을 그 욕망을 반대로 가는 결정들만 계속 해야 이 음모를 간파하고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 연준에서 연내 3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물가 상승이 되고 있지만 노동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많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재밌는 게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다. 그럼 이제 미국 시장이 오르는 건 제가 알겠습니다. 왜 중국 시장이 10년 내 최고치, 지금 중국의 증시가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요. 유럽이나 아까 보여드렸죠. 뭐 프랑스, 영국 뭐 할 것 없이 지금 경제가 지금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경제가 지금 많이 아픕니다. 뭐 캐나다도 그렇고 저기 뭐 이제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다 별로 안 좋아요. 그나마 인구가 젊은 동남아시아나 저기 뭐 그 어딥니까 중동이나 인구 구성이 그나마 젊은 세대들이 많으면 그나마 좀 낫죠. 유럽, 중국, 일본, 한국 이런 뭐 과거 뭐 선진국 같아 보였던 이런 것들이 경제가 많이 안 좋아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할까요? 정치인들은 이 지금 세금을 올리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쉬운 길을 택해서 금리 인하하고 돈을 찍을까요? 투자가 되겠죠. 금리 인하 돈 찍기는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데 근본적으로 체질 개선, 내 다음 세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내가 막 체질을 바꿔놓으면 본인의 이거에 따라 우리나라 꼭 부동산 정책 아닙니까? 지금 뭐 공급 확대 정책을 하면요. 그 효과는
그 다음 사람에게 왔을 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쉬운 길을 택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 정부들이 금리 인하하고 지금 돈을 찍어서 경제를 살리고 싶어 죽겠는데 미국이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든 거죠. 정말 힘든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특히 올해 내내. 미국에서 9개월 이상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다시 금리 인하에 지금 초입부에 다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지금 환호를 성을 지른 겁니까? 전 세계가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증시에서 선반영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이 드디어 이제 돈 푸는 냄새, 불장의 냄새가 나는구나. 킁킁킁 냄새를 맡고 경제가 안 좋아도 증시는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내년까지는 일단 상승을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유동성 사이클이 다시 가동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근데 다시 얘기 드립니다. 여기 함정이 숨어 있어요. 이게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아니면 이거 땜질이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이게 땜질이거든요. 이거 그냥 임시 방편이에요. 그리고 AI 미래 맞죠? RWA 자율주행 6G 훌륭합니다. 근데 이게 뭐 바로 내년이면 성과가 나올까요?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AI 그러니까 발전 속도가 빠른 건 맞는데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돼야 되냐? 마크 러팔로라고 하는 이제 할리우드의 배우이자 감독이자 사회운동가가 있습니다. 수상 소감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력과 운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한 번은 꼭 온다. 제가 이거 영어로 직접 찾아봤는데요. It's a combination, combination이래요. hard work, 열심히 일한 것과 a little bit of luck. luck은 이제 운이죠. 운과 나의 노력이 이제 combination, 조합이 되면 eventually, 결국에는 당신의 순간이 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이 얘기를 어디서 많이 했었냐? 특히 이제 본인도 무명의 시절이 많이 길었대요. 배우 지망생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이 얘기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투자는 다릅니까? 좀 비슷해 보입니다. 그간 실패가 많으셨습니까? 고생이 크셨고 좌절을 많이 하셨을까요? 노력을 했는데도 혹시 잘 안 되셨던가요? 그게 짧은 사람은 1, 2년일 수도 있는데요. 보통 2년, 3년, 5년, 6년, 심지어 7년, 8년도 있으실 거예요. 2017년도 고점에 XRP 가격이 지금 그때 가격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이번 기회는요. 지금 우리만 지금 기다리던 기회가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과 월스트리트가 합작해서 짠 작품입니다. 누가 이 기회를 잡을까요? 끝까지 이를 악물고 지금까지 버텨온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분명히 누군가는 기회를 전 잡을 거라고 봅니다. 운이요. 있죠. 근데 운이 올 때까지 버티는 게 뭡니까? 저는 이것을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꿋꿋이 노력을 하셨다면 이번 기회는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잡아보시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